자, 여러분들 이 유형자산은요, 여러분들이 중급회계 상을 배울 때, 그리고 1, 2차 시험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2차 시험 때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찢어요. 이 단원이. 그러니까 일단 15점은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유형자산의 한이 맺힌 교수님이 세무사 시험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에서 6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는 보통 3문제에서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올 때는 3문제, 적게 나올 때는 2문제. 재고자산은 1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있는 단원이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정의가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의 정의가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똑같아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에요. 사용 목적의 자산이니까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뭘 통해서 비용 처리할까요? 감가상각.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답이 동일해요. 계정 과목만 달라. 무형자산 삼각비로.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건물을 말합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있어.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은 계산 문제를 안 내요. 말 문제를 내. 근데 말 문제를 낼 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각각 다 따로따로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져요. 인간의 두뇌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형자산하고 투자부동산을 공부할 때는 유형자산과 차이가 나는 것만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장이 반복돼. 그리고 말 문제만 나와. 그러니까 뒤에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 매년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말 문제를 잘 하려면 2단원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중급회계도 공부할 때 이걸 잘 하면 7장과 8장은 날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복습을 하실 때 요기할 때 많이 외워두면 뒤에 복습 시간이 확 준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책을 쓸 때 항상 무언가를 배우면 그것의 정의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정의와 분류를 쓰는 저를 유형자산의 일반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자산의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 기준서는 이 문장으로 안 돼 있어요. 알겠죠? 네, 조금 더 소련말로 돼 있는데 요걸 써주고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정의를 외우면, 문장을 읽으면 더 읽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일단 써주는 걸로 설명드릴게요. 1년 이상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일까요? 있는 자산일까요? 있으니까 유형이죠. tangible asset. 그래서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자, 요 정의 중에서 3가지가 중요해요. 요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요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의 정의에서 유형자산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를 설명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했는데 이 말은 이해 가세요? 자산은 언젠가 비용 처리된다. 처음에 자산을 샀는데 이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미래에 현금을 증가시켜. 그럼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팔리거나 또는 사용하면서 없어진 부분만큼 비용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팔렸을 때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잖아. 근데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죠. 샀을 때 바로 비용 처리합니까?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합니까?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요. 그럼 내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제빵기 300원에 구입했는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100원, 100원, 100원씩 비용 처리했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일정한 기간 동안을 잘라갖고 보고하기는, 기간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 1년으로 잘라서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근데 유형자산을 샀을 때 6개월밖에 안 쓰는 거야. 그럼 150원을 자산 처리했다가 6개월 후에 50원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 하나, 사자마자 50원 비용 처리 하나, 1년을 딱 봤을 때는 50원 비용 처리되는 건 똑같죠? 그래서 1년 이상인 것만 자산 잡았다가 비용 처리하고 1년 이하로 보유하는 거는 그냥 사자마자 비용 처리해도 상관없겠네요. 6개월 지난 다음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 하나, 지금 비용 처리 하나, 손익계산서엔 비용 50원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이상인 거래요. 실무에서는 1년 이하로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유형자산을 어떤 계정 과목을 유형자산이냐 무형자산이냐 투자부동산이냐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요? 12월 31일 날
금액을 얼마로 할까지 결정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즉 공시를 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해요? 기말평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것을 자산의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자산이 사용 목적인 자산이면 공정가치를 평가 안 하겠죠. 매도할 거 아니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 자산이면 공정가치를 평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은 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평가해야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유 목적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적 원가로 평가한 다음에 금액을 잡아주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이 주로 대부분 나오는 유형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하고 건물은 무조건 유형자산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회사가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했는데 내 직원들, 회계팀 직원, 마케팅 직원을 거기서 일하게 시키기 위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했다. 그럼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니까 유형자산 가는 거예요. 임대수익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지난번에 배웠죠? 투자부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 달라져요. 토지하고 건물은 재고자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죠? 부동산 매매업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을 구입한 다음에 바로 팝니다. 판매 목적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거는 기준서에 있는 문장이 아닌데 토지하고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나온 적 있다고 이미 설명한 거고 재고자산에서 받고 여기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죠? 구분하기 위해서죠. 이제 앞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는데도 경제적 자원인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과 상표권 얘기했죠? 그거는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됐죠? 자, 한 번도 요 정의 갖고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다음 중 옳은적인 문제. 이건 당연히 이거 틀리면 뭐 맞을 게 없잖아요. 그래도 밑줄은 쳐놓을게요.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여기까지. 이게 저 문장과 연결하면 뭐예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이게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 두 번째. 그리고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이게 1년 이상이라는 거죠. 6개월 사용할 거면 그냥 사자마자 비용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1, 2, 3번은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